우리나라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는 여당의 이재명, 야당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둘 중 한 명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두 명이 내세운 공약의 큰 틀은 이러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은 국토 보유세 도입,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기본소득, 기본주택 추진입니다. 다음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시장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큰 정부, 윤석열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 경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함에 있어 큰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가이드하고자 하고, 작은 정부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시장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확대시키고 국부를 증진시키되,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개선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 자본주의 등의 용어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정부의 역할로만 본다면 큰 정부는 공산 경제 체제, 작은 정부는 시장 경제 체제가 양극단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오랜 시간 경제 성장을 이룩했기에 시장 경제 체제를 선호하고, 그 이후로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보다 선호해 왔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공산경제 체제는 세계 속에서 점차 사라져왔고,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라오스뿐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대부분 국가의 경제 체제는 시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국가의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서 칼로 물을 자르듯이 모든 시장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모든 현상에는 반대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현상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고, 위정자와 자본가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양면성을 지닌 이유로 법, 정치제도, 경제정책 등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질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며 제23조 1항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유재산은 보장되나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반복되며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추진된 큰 정부의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정부는 시장경제체제, 큰 정부는 공산경제체제라는 관점으로 현상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공공복리 추구라는 한정된 경우에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통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인 큰 정부의 정책들을 추진했고,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수 제한했습니다. 과연 그 정책들이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스탠스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토지 공개념까지도 추진할 것이라는 의중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5개 나라뿐인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어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1513년 그의 저서에서 위대한 군주와 강한 군대, 풍부한 재정이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요소이고, 군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행동을 종교나 도덕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다소 극단적인 문장으로 알려지며, 지도자에 의해 판단된 공익이라는 목적을 위한 결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의 강제적 동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며,
큰 정부를 주장하는 이들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들의 지침서로 받아들여지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군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으나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재산의 손실을 가장 큰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냉혈한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마키아벨리조차 국민들의 사유재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유재산의 강탈은 과거와 같이 군주의 지시를 받은 무력 집단이 농부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빼앗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은행이 발전되었고 초연결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 유통이 신속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선동하고 위기를 조장해 공공복리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세금을 더 걷고 화폐를 발행하고 대출과 분양을 제한하며 나아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헌법에 맞지 않는 정책까지도 시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 균형을 맞춥니다. 그 균형은 가격이라는 수치로 표현되어 국민들의 유무형 자산, 근로소득,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가격은 시장에 의해 조정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정부의 개입이라는 외부 효과에 의해 발생한 가격 변화는 그 폭도 클 뿐더러 안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시장 불균형이라는 큰 파도가 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배는 작은 돛담배들입니다. 작은 돛담배들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나면 그 돛담배들이 하던 일들은 결국 파도를 버틴 큰 배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표현되며 쏟아져 나오는 큰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불균형은 종국에는 자산가들에게 불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 출발해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작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방식으로 각각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치제도 경제체제는 어느 한쪽 극단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측의 정책들이 반복되며 변증법적인 모습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의 정책은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있을 때에만 제한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이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자산가들에게 그들의 부가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교묘하게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마키아벨리조차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